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좀 의미 있고 역사적이다 할 만한 그런 3월 FOMC를 앞두고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우리 지금 국내 증시도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눌렸던 그 분위기를 털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하루 뒤면은 어느 정도 결론은 알게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빅 이벤트를 앞두고 또 이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오후 애매한 시간인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질문을 여쭙기 전에 박사님, 우리 투자분들 이렇게 TV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두루두루 보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이제 좀 대한민국 증시 좀 풀어주실 때 안 됐습니까, 박사님? 올해는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네. 풀어주시게 박스권일까요? 네, 네. 더 안 빠진다가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특히 상반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낮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연 중반을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박스권의 중심선이 조금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포인트는 뭘까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저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유가 안정 요인, 네. 지금 이란의 핵 협상이라든지 또 베네수엘라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문제라든지 또 미국의 이제 셰일 오일 증산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공급 요인이 생각보다는 조금 막히고 반대로 이제 조금 러시아발 유가 상승 요인은 더 올라가고 이러면 세계 경기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이제 경기 침체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확률은 저는 지금 높지 않다고 보고요. 유가는 어찌 됐든 1분기가 피크 아닌가 평균 유가 개념으로 한 90불 정도 선이 이제 피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긴축 부분도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부분은 금리를 인상하고 QT를 시작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경기의 안 좋은 여건, 네. 이런 부분이 더 문제지. 올해 6번 인상하는 것은 사실은 시장이 미리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아왔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문제는 되겠지만 주식시장의 상방을 제약하는 요인은 되겠지만 네. 또 경기를 생각보다는 조금 누르는 그러한 요인은 되겠지만 경기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금리를 올해 6번 인상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조금 걱정거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도 좀 말씀하셨던 경기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항상 박사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 분들의 우려가 경기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대충 코로나 시국도 끝나고 이제 다시 예전을 일상을 회복한다면 이거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연준이 돈줄을 쪼개겠다고 하니 그게 궁극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거기에다 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지정학적 이 리스크까지 가세하니까 자꾸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이렇게 좀 남들보다 튀는 전망 내놓고 이렇게 이름값 올리는 골드만삭스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 네. 대충 시장 컨센서스가 미국 성장 올해 그래도 한 3%는 하겠지 하는데 지금 맞습니다. 1.75%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경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세워진 어떤 경기 전망은 어떠신가요? 네, 조금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저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2.5에서 한 2.8%, 조금 2.5%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3월 FOMC에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전망치도 나올 겁니다.
2022년 올해 경제 전망을 작년 12월 FOMC에서는 4% 성장으로 전망한 바 있거든요. 연준에서. 네, 이게 이제 4%가 얼마까지 깎이느냐, 연준의 이제 경기에 대한 시각을 엿볼 네. 수 있는 이제 지표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급격하게 낮추진 않을 것 같고요. 2.5% 위에서 조금 4%보다는 훨씬 낮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은 제가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실질 소득이 많이 감소한다. 뭐 0.7% 정도 깎이는 걸로 그렇게 계산해서 GDP를 산출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연준 예측으로는 1.8%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잠재 성장률 밑으로 이제 성장한다고 보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유가가 어쨌든 공급 요인 그리고 전쟁도 뭐 1년 내내 지속할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규제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래도 이래저래 뭐 사우디도 어쨌든 뭐 증산을 좀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러시아도 중국에 또 위안화로 결제를 하면서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유를 그럭저럭 따져보면 저는 유가가 1분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분기를 피크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예측은 현재로서는 너무 지나친 좀 장기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대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유가나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인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여전히 이제 10%로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고 이제 내일 새벽이면 우리가 FOMC 회의 결과를 알게 될 텐데 25bp를 이번에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이번 3월 FOMC 회의 이후에도 시장이 이 불확실성에 내내 시달릴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좀 어떻게 정리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미국 도매 물가가 나왔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그래도 뭐 전월비로 보면 1.2%에서 어제 발표는 0.8%로 네. 0.4%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 제외한 근원 뭐 생산자 물가가 네. 8.4%나 됐거든요. 이 얘기는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뭐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가가 좀 물가 귀신이 경기를 계속 또 주식시장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로는 3월이나 4월, 뭐 늦어도 5월 정도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하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가 뭐 급속하게 냉각돼서 떨어진다기보다는 뭐 기저효과라든지 또 유가의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뭐 곡물 가격 같은 게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세계 수요가 조금 주는 부분도 있고요.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그럭저럭 어쨌든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만 보이면 시장은 상당히 조금 거기에 대한 적응 그리고 뭐 그런 부담 이런 부분들을 조금 표현하지 않을까 부담의 해소를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무튼 3, 4월에 물가가 피크아웃 할 때 3, 4월 지표를 보는 것은 이제 5, 6월이겠죠. 5, 6월 정도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지금은 전쟁의 포로가 돼 있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전쟁의 포로에서 조금 풀려나는 그 시기가 한 뭐 초여름, 뭐 늦봄 이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네. 오늘 밤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25bp 정도 하고 뭐 이제 3개월 만에 발표되는 점도표도 12월 대비 큰 변화 없고 말씀하신 경기 전망도 뭐 4%보다 조금 낮아지더라도 네. 크게 낮아지지 않고 이런 정도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우리 그 정도는 다 선반영했다라고 해서 더 충격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어제 뉴욕에서 조금 눈길을 끌었던 뉴스가 사우디에서 네. 전체 수출액의 한 25% 이상이 지금 중국으로 가는데 네, 네, 네. 이걸 갖다 중국한테 팔고 위안화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같다가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벌써 그런 검토가 5, 6년 됐습니다만 이제 조금 이제 본격화된다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간 위태로워지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셨을 때 그럼 시장이
FMC 때문에 크게 쇼크를 안 받을 만한 상황인데 박사님 보시기에 연준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예를 들면 미국 증시가 하면서 또 뭐 한 2, 3% 빠진다든지 그런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준이 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한 뭐 6차례의 금리 인상이라 혹은 하반기부터 뭐 한 달에 한 800억 달러 정도의 QT 네. 양적 긴축 정도면 시장에 지금 형성돼 있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그걸 감내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연준이 지금 다급해져 있거든요. 지각 긴축을 하는 바람에 경기를 조금 훼손시켜서라도 물가를 초기에 조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아마 뭐 내일 아마 FOMC 회의 결과도 이제 그런 쪽에서 파월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성장률이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통화 정책의 약간 지각 긴축 때문에 올해 성장률을 조금 갉아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마켓에서는 부담인 거죠. 어쨌든 경기 사이클과 어닝 사이클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올해 이익 전망이 조금 12개월 혹은 24개월 예상 이익이 원가 상승이라든지 또 경기에 조금 수요 부진이라든지 또 특히 유로존 지역이 지금 전쟁의 중심선에 그렇죠.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유로존 경제가 나쁘고 그리고 중국의 대유로 EU 수출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 특히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돌고 돌아서 미국 경제 성장률도 조금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상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조금 뭐 연준이 이렇게 뭐 튀는 어떤 뭐 이렇게 발언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조심스럽게 다뤄가면서 하겠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제 상반기에 조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뉴스에 일비일비하는 그런 변동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변동성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줄지 않겠나. 그리고 연준의 예상되는 정책이 경기를 조금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이 지금 지코가 적자거든요. 지코가 적자. 네. 경기를 조금 눌러서라도 물가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큰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블레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경제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조금 톤다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으로 네.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네.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한 것과 경기를 훼손시키는 것, 그 사이에서 그럼 달러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굉장히 환율이 1,240원대에서 네.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FOMC 회의 이후에는 어떤 좀 방향성 잡을까요? 네,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긴축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조금 약세, 또 유로화가 사실은 이 전쟁 여파에 하면서 1.0 달러당 1.0까지도 지금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 달러도 좀 1분기까지는 올해 3월하고 4월까지는 조금 약세 압력, 원 달러의 상승 압력을 조금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안정되면 조금 아이러니하게 달러도 좀 안정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머징 통화도, 신흥국 통화도 또 원 달러도 조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강세 쪽으로 조금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막연한 어쨌든 수요, 이런 가수요 같은 경우는 조금 막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어쨌든 가장 키포인트다. 네. 세계 경기의 어떠한 스태그플레이션과 또 안전자산에 대한 과도한 선호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메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당일로 이제 뭐 다가왔습니다. 저 러시아 국채 이자 지급일이 오늘에서 뭐 여기저기서 3월 16일 날 러시아 디폴트 썰이 돌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지금 현재 국제 금융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라 보시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익스포저가 좀 낮고요. 네. 하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나비 효과로 나비 효과. 네, 올해 내내 글로벌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어차피 BJR 전략으로 뭐 전문용어로 배째라
전략으로 나갈 것 그게 같고요. 업계 전문 용어로 DJR. 네, 30일 후에 이제 지금 뭐 루브라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하는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4월 15일은 어쨌든 러시아는 디폴트 될 것 같고 가즈프롬 같은 경우도 지금 외화 매체 만기가 계속 도래하거든요. 예. 올해 200억 달러 정도의 매체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에 외채 상환 저기는 서방 제재가 계속되는 한 제 생각에는 뭐 실질적인 디폴트 상태다 이미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뭐 남유럽 재정 위기가 온다든지 다시 예. 내지는 유로존 쪽에서 엄청난 이제 어수선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온다든지 또뭐 아랍의 봄처럼 뭐 밀 가격이 상승해서 여러 가지 뭐 좀 유로존에 혹은 북아프리카에 좀 지정학적 위험으로 이제 좀 발전된다든지 이런 나비 효과가 조금 어수선하게 계속 시장을 좀 교란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란의 정도이지 사실 시장이 이제 크게 훼손시키는 정도의 움직임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이 지났다라는 네. 것이 좀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도 물가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좀 정점 피크를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박스권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장을 기대하면서 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결국 주식시장이 올해 어쨌든 1분기의 불확실성을 딛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조금 베이스 시나리오로 깔면서 네. 지금 1분기 혹은 뭐 4월 내지 5월까지의 기간을 박스권 장세에서의 종목 교체, 리밸런싱, 조금 더 올해 실적을 좀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거품기가 조금 적은 종목 이런 쪽으로 꼭 성장주다 가치주다 네. 이런 법보다는 네. 어쨌든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의 주식은 조금 줄이고 조금 안정된 성장주와 조금 적절한 실적주로 조금 갈아타기 네. 이런 쪽을 조금 신경 쓰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과 소장님과 네. 결이 비슷하네요, 뭔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오늘 하나 소득은 우리 김한진 박사님 이렇게 말씀 중에 더 빠질 수 있는 거에 대비하십시오라는 말씀 안 들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건졌습니다. 네네네. 저도 좀 마음의 위안과 안도를 좀 갖네요. 네. 자,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또 FOMC 회의 이후에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